오늘은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회로 나오기 전 초중고대 약 14에서 16년간 공부와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매 분기별 학업 과정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1년의 결과들을 들고 사회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가 우리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의구심만 가득하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엔 학업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고 나중에 커서 아무 공장이나 들어가서 일하지 뭐 라는 막연한 사고방식에 지배당했었죠. 학업은 내가 살고자 하는 막연한 삶에 그 어떠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 결과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공부와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대학은 가야겠고 나를 환영해 줄 만한 곳은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집에서 가까운 지방 전문대에 진학하게 되죠.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군대입니다. 대학 입학 후 1학년 1학기를 빠르게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는 과거에 내가 만난 적 없던 분류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 나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등 평소에 경험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삶의 레퍼런스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서 결심하게 됩니다. 전역하고 나서는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해서 익숙하지 않은 필기구와 노트를 중학교 이후 처음 사게 되고 22살 난생 처음 공부다운 공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살면서 무엇에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학업에 집중했고 도서관과 학교, 집을 반복하며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주도적인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평점 4.12라는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고 저는 학과 성적 우수생으로 대기업 추천서를 받아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행운도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 학창시절 공부가 지금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단순한 입시와 취업의 도구가 아닌 경험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공부의 가치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5가지 빠르게 풀어내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사회의 제로섬 상대평가 속 학업에 대한 결과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낳게 되고 좋은 대학에서의 졸업은 채용시장에서의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이 주는 유무형 자산들은 훗날에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게 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확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즉 이러한 유무형 자산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들은 지금 당장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먼 미래에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 가치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기회의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다양한 성취의 경험이겠지만 학생의 신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된 성취는 단연 학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한 위치에서 내가 할 일에 대해 묵묵히 정진해서 얻는 성취의 경험은 단순한 휘발성 경험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계획해서 이뤄보는 성취의 경험은 또 다른 성취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는 또 다른 성취로 이끌게 되고 성취 경험 DNA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험은 자양분이 되어 나를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성취하라는 것이 아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힘들거니와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해나갈 힘도 약해져 금방 포기하고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학, 과학, 문학, 기타 등등의 교육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교육 과정에 대한 참여와 그 속에서 얻는 학업 성취, 실익 등 모든 것들은 결국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한 근간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라는 무차별적 폭격이 난무한 곳에서 나오기 전 기본적으로 갖춰야 적응이 가능한 사회적 요소들, 이를테면 배려, 약속, 규칙과 규율 등 이러한 것들은 학문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공부라는 전체의 과정을 통해 각자를 단련시켜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성을 소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서 치부되는 것이 아닌 공부라는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지 절대적으로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학창시절 공부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공부의 목적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시험이 되겠지만 설사 시험을 잘 보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서 얻은 배움의 것들은 평생 기억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대화 속에서 은연중 그것들이 나를 공경해서 구해주기도 나를 또 다른 기회로 안내해주기도 하니 배움의 과정과 배움이 주는 무형의 가치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의 복리입니다. 복리라 하면 흔히 자산 증식 개념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는 많은 가치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취의 경험에서도 성취 경험이 주는 자신감, 이 자신감은 그 다음 일을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이것들이 순환될 때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통해 어떠한 것들을 배웠다고 가정한다면 그 배움은 또 다른 배움을 낳을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공부라는 전체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어떤 분야나 상황에서 내가 이득을 보게 된다면 이는 나의 경험의 뇌리에 박히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상황에서의 이득을 얻기 위해 그리 어렵지 않게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본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을 내 몸이 기억하고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한 번도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자세나 모르는 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험의 반복, 건강한 습관들은 복리처럼 나를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공부는 입시와 진학을 위한 도구라고만 단순히 생각했지 이것들이 훗날의 삶의 어떠한 형태로 모습으로 이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돌아보니 그 가치들이 선명해집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다양했고 생각만큼 치열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무기를 좀 더 갖추는 것, 삶의 경우의 수에 더 많이 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